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닛 11이네요. 11인지 11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엔 이제 필터하고 텍스트 나누기,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이렇게 되는데, 정말 많이 자주 출제되는 애들만 액기수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자동 필터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기 전에 제가 고급 필터 강의를 했다고 착각을 했었는지, 우리 앞에서 잠깐 뭐 이렇게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고급 필터 조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텍스트 나누기도 간단한 내용들이고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외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출제 빈도는 꽤 높은 친구들이에요. 우선 이제 필터라고 한다는 거는 요즘에 공기청정기 필터, 뭐 정수기 필터 이런 것 때문에 필터가 뭔지는 아시죠? 내가 원하는 애들만 걸러내는 걸 이제 필터라고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랑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고급 필터도 기능은 제공은 하는데 별도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조건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이제 차이점에 대한 것들도 간혹 출제가 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한 것도 자주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두껍게 좀 해놓은 애들은 강의하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재에다 마커로 체크해 놓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워낙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자, 쉘에 입력된 값을 단순히 비교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같은 열의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필드에다가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을 해가지고 추출할 수 있대요.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필드죠. 열별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얘네는 엔드 조건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를 또는 조건으로 하려면 고급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같은 필드 안에서는 다 가능한데 필드랑 필드 간에 얘네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필드가 뭐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1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필터에서 얘네가 이제 필드가 되는 거죠. 필드. 그래서 여기에서 얘랑 두 개의 필드를 줄 때는 무조건 엔드 조건만 가능하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필터를 주면은 여기에서만 엔드워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여기 필터 일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게 콤보 상자가 나오고요.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볼펜이나 색연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볼펜하고 색연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 이상 한다 그랬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색연필만 한번 해볼까요? 색연필이 하나밖에 없네. 아까 제일 많았던 게 자였나요? 자이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납품 가격이 9만 원 이상인 애들 뭐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필터 이렇게 해주시고 크거나 같음 해주면 되겠죠. 크거나 같음 해주시고 얘네가 뭐 9만 원 이상이니까 9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엔드 조건만 된다고요. 얘이면서 얘인 애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해제할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자동 필터는 해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열 머리글에 표시되어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 좀 전에 보셨듯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드 목록이 선택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요.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필드 목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터 이렇게 눌러주면 얘는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필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숫자 필터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값, 서식 또는 조건 등의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가 있고 각 쉘의 범위나 표에 대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뭐 색깔이 들어있거나 할 경우에 이제 필터를 할 경우에 여기 보면 색 기준 필터도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뭐라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 유형대로 만들 수가 있고 표열에 대해서는 표열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각 쉘의 범위나 표열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유형만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숫자다 그러면 숫자 하나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다 그러면 문자 하나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숫자로만 구성된 하나의 열에 색 기준 필터하고 숫자 필터를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얘네 필터 좀 해제했다가 요만큼을 우리가 실 색깔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다시 필터를 한번 먹여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색 기준 필터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숫자 필터를 뭐뭐보다 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되는 것 같은데요. 15만 원, 15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두 개 다 만족하는 애를 골라낼 수는 없군요. 지금 15만 원인 애가 나와버리고 여기에 색 기준에 대한 필터는 해제가 된 그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숫자 필터가 적용이 돼 있다는 게 표시가 되죠. 색 기준 필터는 이게 해제가 돼 버리는군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같은 열에 날짜, 숫자, 텍스트가 섞여 있으면 가장 많이 입력된 이게 이제 좀 약간 난해하게 출제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나 숫자, 텍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된다. 예를 들면은 이쪽에 제품 코드가 다 텍스트잖아요. 근데 이 중에 내가 몇 개는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숫자로 넣고 또 몇 개는 날짜를 한번 넣어볼게요. 날짜. 좀 많이 넣자 날짜를. 지금은 좀 전에는 우리가 얘네가 텍스트였기 때문에 텍스트 필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필터 적용한 다음에 이 꼭지 눌러보면 얘네가 많이 나오는 애 있죠. 지금 여기에 날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날짜가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자를 더 많이 넣는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서는 텍스트 필터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통계를 내 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있는 애들을 우리가 우선시한다.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행 단위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 자동 필터를 해제하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되겠고 모두를 누르면 모든 항목을 표시하고요. 탑 10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탑 10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숫자 필터에서 여기에서 상위 10 이렇게 눌러주시고 뭐 5위까지 7위까지 6위까지 할까요? 6위까지 하면 상위 6개만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탑 10이라 해서 딱 10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명칭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조건을 지정해서 추출하는 기능으로 그리고나 또는으로 조건을 결합해서 할 수가 있다. 만능 문자랑 비교 연산자 쓸 수 있다 그랬죠. 얘네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숫자 필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큼 이렇게 하면 나오는 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고 하는 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날짜열의 자동 필터 목록에는 같음, 이전, 이후, 해당 범위, 내일, 오늘, 어제, 다음 주 뭐 이런 애들이 쭉 있대요. 근데 이게 약간 지엽적인 내용인데 이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래요. 또 출제되기 또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출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거 외우느니 다른 거 더 잘 출제되는 애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날짜 필터에 여기 나와 있는 얘네 보시죠.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이걸. 말도 안 되죠. 이제.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요일로 필터링하려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을 사용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요일을 한다 그랬는데 날짜 필터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뭐 이런 애들은 있는데 월요일 뭐 이런 건 없어요. 여기서 요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조건 보세요. 지금 뭐 요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전, 이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필드 간의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네, AND 조건이다 그랬죠. 열 머리글에 표시된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표시한다 그랬고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값, 서식 또는 조건 등의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가 있고 각 쉘의 범위나 표의 열에 대한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적용할 수 있다.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이걸 지정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지고 필터링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복사, 찾기, 편집 및 인쇄를 할 수가 있다. 상위태는 자동 필터는 얘는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가능하고 문자 데이터 필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예, 숫자만 크기 대소가 있으니까요.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값 서식 조건으로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각 쉘 범위나 표의 적용에 대한 필터의 유형을 선택적으로 두 가지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거 똑같은 거네요. 이거 그죠?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자동 필터의 기능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만 한번 볼게요. 같은 열에 날짜, 숫자, 텍스트가 섞여 있으면 텍스트 필터가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이 존재하는 데이터 형태로 된다. 그리고 이제 만능 문자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기 때문에 약간 이제 회색으로 해놨습니다. 얘는 다음 교재에는 뺄 거예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에스터리스크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제한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물음표는 글자 수 하나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음표로 하면은 김으로 끝나는 두 글자인 문자 이러는데 사실 두 글자 이상인 애들도 나와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김 가로가로 갱. 그래서 김씨로 시작하면서 갱으로 끝나면서 네 글자인 애들을 찾아낼 때 주로 이렇게 씁니다. 얘네들은 에스터리스크 쓴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고급 필터예요. 이제 시험 문제 진짜 이제 실기 시험에 실제 출제되는 애기도 하고요. 자동 필터는 뭐 출제되진 않습니다. 실기에서는. 필터링 결과는 현재 시트에만 추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시트로 추출할 수가 없어요. 고급 필터는 우리 자동 필터는 어땠어요? 지금 현재 워크시트에 해당 표에서 압축이 됐죠. 행 숨기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뽑아낼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다른 영역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거죠. 그래서 고급 필터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필터링 결과를 현재 데이터 외의 현재 시트의 다른 위치로 추출할 수 있다. 약간 헷갈리는데 같은 말이죠. 해당 시트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현재 시트에만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내용인 일맥상통인데요. 요걸로 그냥 할게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자동 필터는 추출 대상을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급 필터는 특정 필드만으로 대상에서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 앞에 본 내용이니까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필터를 적용하면 목록에 재배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표시한다. 자, 함수나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입력하면 쉘에 비교되는 현재 대상값에 따라서 true and false가 표시가 되고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본 필드명과 동일한 필드명 조건 레이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비워두거나 조건이라고 하는 필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표하고. 다양한 함수식을 혼합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텍스트의 데이터 필터링 할 때 대소문자는 구분되지 않으나 수식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는 있대요. 수식으로. 문제 갑니다. 다음 중 고급 필터 실행을 위한 조건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함수나 식을 이용하여 조건을 할 수 있고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이고요. 함수를 사용하여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원본 필드명과 동일한 필드명을 조건 레이블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일 때는 조건을 한 행에다 넣는다. 또는 조건일 때는 이렇게 다른 행에다 넣는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얘를 해석하자면 상품명이 A로 끝나는 그죠? 네, 두 글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이고 A로 끝나고 금액이 4만 원 미만인 부동어 잘 보시고요. 국어가 이거나 그래서 다른 행에 넣는 거고요. 영어가 80 이상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우리 회로 스위치 회로 중에서 직렬 회로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전지가 있고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애가 있는데 이 전등이 들어오는 게 1이에요. 그래서 참이 되는 거죠. 전등이 들어오는 걸 참이라고 했을 때 이 스위치가 하나가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얘의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에다 이렇게 작성한다 그랬고요. 또는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스위치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스위치가 하나만 닫히더라도 전기는 흐르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다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넣는다. 요걸 연상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내용까지 알려주는 선생님은 저밖에 없다.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제 강의를 봤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가 한성이거나 연봉이 2,500만 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500 이상이고 업종이 네트워크인 데이터는 그랬어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한성 이거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나니까 한성하고 한 칸 떼야 돼요. 연봉이 2,500만 원 이상 이거나라고 그랬네요. 또 여기도 이거나. 또 하나 떼어줘야 되겠죠. 종업원 수가 여기에 보니까 500 이상이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500 이상이고니까 같은 행위 가는 거예요. 네트워크인 데이터. 됐죠?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자, 올라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드 값을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급 필터 조건을 의미하고요. 기존 목록에 존재하는 필드 이름과 다른 필드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비워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판매 수량의 평균값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 조건식은 그랬는데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판매량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니면 비워두거나 아니면 위에 존재하지 않는 애를 넣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추출하기 위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판매 수량이 여기에 있는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 이상인 경우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average 주고 여기에 C2에서 C6까지 범위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뭐 대충 봤을 때 한 뭐 40 정도 나온다고 해요. 평균이. 정확히는 몰라요. 계산 안 해봐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첫 행부터. 고급 필터 내부적으로 얘네를 한 행씩 한 행씩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40이 넘니? 또 물어보고 40이 넘니? 물어보고 40이 넘니? 40이 넘니? 40이 넘니? 한 번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평균이 40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40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웃 그리고 얘하고 이렇게 얘네들만 참인 애들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셔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 여기는 왜 상대 참조고 얘는 절대 참조예요 하시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정의가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급 필터 기능 내부적으로 얘네를 자동 채우기 하듯이 한 행씩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비교 대상이 되는 애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한 행씩 증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참조한 거고요. 이 조건 비교 대상이 되는 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끌려 내려가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자동 채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고급 필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을 했대요. 이 조건에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면 돼요. 임금이 220 미만이면서가 되겠죠. 이면서, 그죠? 임금이 220 미만인 데이터, 좋아요. 미만이고 좋아요. 미만이거나는 안 되겠죠. 왜? 같은 행위 있으니까. 얘는 우선 아웃이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220만 원 미만인 데이터 중에서 좋아요. 그리고 같은 표현이잖아요. 데이터 중에서나 이거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연도가 2005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요 구분할 때 이렇게 선을 그려가면서 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고급 필터 조건 범위래요. 조건 범위를 E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G3까지래요.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조건을 줬고, 여기에는요 이렇게 조건을 줬대요.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 범위의 평균보다 큰 애들이죠. 그래서 대충 평균을 보니까 얘네가 500, 400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500 몇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20 된다고 치자고요. 그냥 520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얘네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돼. 이제 첫 번째 약간 내려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다 보이시죠? 첫 번째 코너가 잡화이거나 담당이 남이래요. 이면선데 이고 맞고요. 이고 맞아요. 됐죠? 자, 다음에 아웃이니까 됐고, 담당이 남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끝나거나 좋아. 남이 포함되거나 포함된다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앞뒤로 에스터리스크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못됐군요. 그리고 코너가 식료품이고, 맞아요. 식료품이고 판매 금액이 전체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인, 판매 평균이 요거 이상이라는데 이 평균이 아마 이게 나오나 보지? 이것도 잘못됐어. 지금 우리가 계산을 이걸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이게 문제를 내진 않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여기 포함되거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에서리스크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쟤는 아마 제가 데이터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있군요. 네, 얘를 가지고 우리 고급 필터를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그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에 고급이 있어요. 고급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목록 범위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서 압축이 되고요. 압축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진 않고요. 고급에 가셔가지고 다른 장소의 복사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복사할 위치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얘네들의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얘네 평균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심심한데 average 이렇게 보면 얘네 평균이 나오죠. 503만 6천 원이네요. 아까 그 평균 자체도 잘못됐군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본 김에 우리 몇 가지 더 한번 해볼까 봐요. 우리 이거 좀 전에 있었나요? 이 예제가? 이 위에 있었구나. 요거를 이렇게 놔두고 얘를 그냥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조건표를 만들어서 뽑아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로 하지 말고 첫 번째 있는 친구로 할까 봐요. 이걸로 고급 필터 제외하고요. 여기다 뭘 할 거냐면은요. 이거 우리 어떡하지? 제품 코드가 이거요. 제가 소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을게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제가 다 바꿔놓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터 조건을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제품 코드가요. 제품 코드가 문제를 그냥 만드는 겁니다. A로 시작하면서 A8 네. 제품 코드로 시작하면서 납품 가격이 뭘로 할까요? A로 시작하는 거 대충 봤을 때 8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8만원 이상인 애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 하나, 둘, 셋, 넷.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고급 누르면 선택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뽑아내면 우리가 원하는 애만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걸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요. 납품 일자랑 제품 코드 또는 제품 코드하고 제품명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 필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요것만 뽑고 싶은 거예요. 다 나오는 거 싶은 게 아니라. 자, 고급 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조건표는 그대로고요. 이 복사할 위치를 요거 두 개만 이렇게 필드명 붙여넣고 한 애를 선택을 하면 얘네 두 개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는 요 정도 수준의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좀 더 다르게 우리 함수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모두 지우기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납품 가격 하지 말고 납품 가격의 중간값 한번 해볼까요? 미디안이 있죠, 미디안. 그래서 얘가 중간값, 우리 미디안이 미디안 이렇게 해주시고 이 범위에서 중간값 있죠. 얘네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네가 자동 채우기 하면서 이 범위도 겉에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를 절대참조 지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면서라고 했잖아요. 중간값 A로 시작하면서 중간값 이상인 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내려줄게요. 그래서 중간값 이상인 애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코드가 A로 시작하는 애 이렇게 되는데 이걸 A로 시작하는 애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C로 시작하는 애로 할까요? 네, C로 시작하는 대소문자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요. 그 중에 납품일자, 제품 코드, 제품명만 뽑아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자고요. 데이터, 고급,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우리가 중간값 이상인 애는 다 나오고 C로 시작하는 애 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필드명을 똑같이 여기서 뭐 납품 가격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비워놓거나 중간값 또는 조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똥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원 현황표에서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하고라고 그랬네요. 그럼 우선은 같은 행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돼야 되겠고요. 얘네가 지금 살짝 밑에가 안 보이는군요. 다 보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약간 축소까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이로 시작하고라고 그랬어요. 하고니까 같은 행이고, 이로 시작한다고 그랬고, 세자라 그랬으니까 얘고요. 얘는 아웃이네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토익 점수가 600점 이상 800점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간값이 나올 때는요, 얘는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600 이상이면서 800 미만인 거잖아요. 만약에 또는으로 하게 되면 600 이상이네 다 나오고 600 미만이네 다 나오니까 따로따로 모두 만족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아웃이 된 거고, 이거는 너무 자주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간값을 지원한다 그러면 엔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답은 1번이네요. 그냥 직원이거나 그랬으니까 다음에 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직급이 이면서라고 그랬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수량이 전체 평균보다 크면, 여기서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수량이 전체 평균보다 크면이니까 D열이겠네요. 그리고 에버러지 주는 거고, 여기에서 얘네의 이 참조가 지금 참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얘네가 이제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거기 때문에 행에만 절대 참조가 없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다 거래일자가 1월이래요. 그래서 이면서 1월이니까 작성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우선은 이렇게 함수를 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일자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위에 거래일자거든요. 그럼 얘 아니면 얘거든요.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에버러지 이렇게 통계함수 해당 범위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얘네가 절대 참조 지정해야 된다 했죠. 이 문제는 뭐 조건에 대한 게 아니라 함수를 쓸 때 필드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와 이렇게 통계함수를 쓸 때 얘네가 내부적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 평균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준다.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 나누기예요. 이 텍스트 나누기도 이제 종종 출제되는 애고, 워크시트에 한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해서 워크시트에 각 셀에 입력하는 걸 의미한대요.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하면 마법사가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분 기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얘네는 제가 직접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텍스트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렇게 쭉 돼 있대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구분 기호나 너비가 일정함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2단계에 가면은 데이터 분리를 할 이 기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쉼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쉼표로 하게 되면 얘네가 쭉 쪼개진다는 거예요. 자, 3단계에서는 각각의 필드를 내가 지금 일반이냐 형식을 지정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가져오지 않고 싶은 열은 뺄 수 있어요. 얘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내가 필요 없는 애들을 열은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고급에 가가지고 이쪽에서는 쉼표 이런 거 넣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소수점 구분기호나 천단위 구분기호 이런 것을 넣을 수 있. 3단계 대상은 텍스트를 나누어 결과 입력할 쉘을 지정하고 이렇게 한대요. 이번엔 열 넓이를 똑같이 한다. 열 넓이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 저 이제 두목넷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할 때 홈페이지에서 이제 내역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엑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이니시스 현금 영수증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등록할 때 이거 다 쪼개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이니까 저만 쓰나요? 그런 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분 기호가 없는데 이름하고 성을 쪼개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마우스로 딱 찍어주면 되고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주면은 여기 보면은 얘네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고요. 딱 찍으면 되고, 구분선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 딱딱 하거나 얘를 왼쪽으로 탁 쳐주면 돼요. 이동해주면 됩니다. 3단계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요 놈만,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만요. 여러분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 한번 붙여놔 주세요. 그리고 얘네 데이터 선택하고요. 이 B하고 뒤에 있는 이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 쪼개볼게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예요. 구분 기호가 있죠. 이게 하이픈이.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세미콜론이나 쉼표 공백만 있는데 우리가 또 사용자가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주면 얘네가 쪼개지는 게 보이시죠? 다음 눌러주고요.
얘네 이제 다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을 이렇게 선택해서 텍스트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고급에 가면 여기에다가 뭐 천 단위 구분기호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나는 얘를 안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얘를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정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마침을 눌러주면 얘네를 이렇게 쪼개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얘네를 세 자리인데 세 자리를 한 자리로 쪼개 볼게요.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함 다음, 여기를 딱 찍어주면 됩니다. 얘 해제하고 싶으면요,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이쪽으로 끌어준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얘네도 우리가 이렇게 또 쪼개낼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자, 얘도 우리 예제 파일이 있어서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요. 얘네를 이렇게 쪼개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구분기호가 없으니까 텍스트 나누기 해가지고 너비가 일정함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고 마침 눌러주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이렇게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실행 작업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얘는 구분 기호가 없이 그냥 열 너비로 하는 거잖아요. 1단계 중에서 너비가 일정함한다. 좋아요. 2단계에서 구분 기호 중 탭을 선택한다. 우리 구분 기호 없잖아요. 그죠? 아웃이죠. 그리고 우선 1단계에서 구분 기호로 지정해줘야 되는 거고. 첫 글자 다음 위치에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 좋고요. 3단계에서 대상을 여기 C열에다가 다른 쪽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자, 이렇게 하고요. 텍스트 나누기 한 다음에 너비가 일정함 이렇게 지정해주고 다음 눌러주고 여기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준 거고,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위치를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쪽으로 쪼개진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 한 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류하여 각 셀에 입력할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그냥 답이 텍스트 나누기인 것 같은데? 너무 쉬운데?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만 볼까요? 범위는 반드시 같은 행에 있어야만 범위의 열수의 열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같은 열에 있어야 되고 행수는 제한이 없다죠.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텍스트 마법사에서 각 필드의 너비를 열 구분선으로 지정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단계와 같은데 텍스트 마법사와 이것과 똑같아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하고. 자, 앞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 형식을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한 경우 열 구분선을 지정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우선 1단계에서 아예 결정이 나잖아요. 이게 구분기호냐 아니면 열폭이냐.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했고요. 열 구분선을 옮기려면 구분선을 삭제한 후 다시 넣어야 된다 했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여졌었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고, 2번 클릭하거나 왼쪽으로 끌어준다 했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액세스 파일을 우리가 엑셀로 가져온다든지 할 때 쓰고요. 얘는 나중에 우리 이제 실기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한 문제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실기 시험에 피벗 테이블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얘가 기본 작업에서요 10점짜리 문제예요. 실기 문제. 그리고 예전에는 피벗 테이블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기에서 배점 중에 굉장히 높은 애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필기로 보면 어려워. 왜냐하면 막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여기 두꺼운 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 엑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에는 액세스 당연히 가져올 수 있고요. 디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옛날 이제 그 액세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사 거잖아요. DBMS예요, 일종의. 이제 디베이스가 얘 전신입니다. 얘를 인수해서 액세스에 병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파일들 중에 이제 디베이스 파일이 있습니다. 호환이 되는 거죠. 팍스프로나 오라클, 파라독스, SQL, 웹 파일, 텍스트 파일, XML, 엑셀, 올레 큐브 파일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대요. 이런 애 가져올 수 있다. 됐죠? 자,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액세스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그쵸? 액세스 파일이 바뀌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OLE라고 하는 개념 배우셨죠? 지금 엑셀에다 액세스 데이터 갖다 꽂아 넣을 수 있다고요. 엑셀이 액세스가 달라지게 되면 얘네 또 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나중에 이제 3과목에 가면 액세스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가져올 수 있는 또 형식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얘네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존 연결을 이용을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의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결이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조건 검색을 부여해서 워크시트에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실기 시험 문제예요. 액세스 파일에서 내가 조건에 따른 애들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SQL, DBase 액세스 등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텍스트 파일 등을 워크시트로 가져오거나 데이터베이스 형태 쿼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위에 이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VBA 웹 쿼리 얘네 등을 이용해서 웹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쿼리 작성이 가능하다. 얘네를 이용해서 액세스 파일 가져오게 한 후 엑셀 데이터 탭의 연결 그룹에서 연결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연결 좀 전에 봤던 애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화면이 그 2007 버전 화면으로 돼 있네요. 오피스 버튼이 있는데 뭐 다른 차이는 없고 요 데이터에서 연결 요걸 누르는 거예요. 버전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HWP나 MS 워드 파일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워드 파일은 못 가져옵니다. 자, 다음에 새 웹쿼리인데 웹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웹페이지에 있는 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표. 그 예를 들면은 뭐 두목넷에서 본다는 뭐 시험 일정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시험 일정 같은 이런 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 단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면서 뭔가 코드가 달라졌는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표 같은 거 있죠? 요런 표.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제 웹 쿼리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또 테이블이나 미리 서식이 지정된 영역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유용하고 테이블은 HTML 테이블 태그로 정의되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프리 태그로 정의가 된다. 스크립트 내용이나 GIF 같은 그림은 포함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 읽어보면 뭐하냐, 그죠? 어디다 할까? 여기다가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고요. 우리 소스 중에 보면 여기에 EX11이라고 해서 액세스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으시죠? 있으신 게 아니라 있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눌러주시고 액세스로 보통 쓰기도 하는데 기타 원본에 가시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액세스 파일이잖아요. 우리 요거 가져올 거니까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경로가 있다고요. 제 이 컴퓨터 이름 안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다가 이 압축을 해제해 놓으시면 되겠죠. 데스크탑에 아마 이 녀석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폴더 이름 지정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요걸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적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 학생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성적 테이블 중에서 나는 학번, 학과 이렇게 얘네들을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필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필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토익 점수가 있는데 토익 점수를 여기에 점수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뭐 80점 이상인 애들 아니야 70점 이상인 애들만 가져오고 또는 뭐 전공인 애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얘네도 또 조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렬 기준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침 눌러주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주게 되면 얘네가 표로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앞에서 우리 연결 속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애 보이실 거고 여기에서 뭐 추가도 할 수 있고 제거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애가 얘거든요. 그래서 뭐 속성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정의에 가보시면은 얘네 쿼리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또 여기에 이렇게 쿼리 창이 뜨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그 조건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액세스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번에는요, 얘를 우리 내보내 볼 거예요. 내보내가지고 텍스트로 내보내고 걔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파일 눌러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바탕화면에다가 EX11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텍스트 탭으로 분리, 공백으로 분리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아니, 공백으로 하지 말자. 쉼표 분리. 쉼표로 이렇게 해서 분리하게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요. 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메모장 이렇게 열어보면 메모장에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CSV라고 하는 애는 이제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막 가져올 수 있는 애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를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언제 이럴 때 쓰냐면은 나는 엑셀을 쓰는데 상대방은 엑셀이 아닌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얘네 데이터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익스포트하고 얘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 나는 내가 그렇게 받은 거야. 쟤는 엑셀이 아니라 이상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나한테 줘야 되거든. 협력업체에서. 근데 보통 협력업체면 이제 프로그램을 맞추기는 하죠. 그리고 엑셀은 이게 전 세계 공용이다 보니까 그냥 엑셀로 다 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엑셀로 파일을 받아서 어떤 뭐 이게 프로그램 같은 데다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번엔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데스크탑에 여기 보이시죠? CSV 파일 딱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되고요. 얘는 지금 구분기호로 아까 우리가 익스포트 했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우리 구분기호가 쉼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자료를 서로 호환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외부 데이터 가족이다. 자, 웹 쿼리를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참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 알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웹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 아이고 그냥 뭐 이상한 게 계속 뜨는데 네 무시하시고요. 막 떴는데 얘를 지워주고 우리 이제 두목넷 홈페이지에 있는 얘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동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뭐가 막 뜨네. 아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뜨긴 하는데 이렇게 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정보에서 시험 일정 이렇게 가고 아 짜증나네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가 있고 오 된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딱 찍어주면 웬일이지 먼저는 안 되는데 그래서 가져오기 누르셔가지고 확인을 눌러주면 시험 일정 표를 이렇게 엑셀로 가져올 수 있다. 야 이거 봐라 되네요. 다행이네요. 먼저 왜 안 됐던 거야? 네, 먼저 강의할 때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웹 쿼리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에서 속성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아까처럼 정의에 가서 다양한 또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본 거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로 고침이 나오는데, 이 세로 고침에 대한 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을 찾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외부에 있는 파일이 갱신이 됐을 경우에 얘도 연결을 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를 실행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자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져온 데이터는 원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좀 전에 보셨듯이 세로 고침을 눌러야 돼요. 데이터의 구분기호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랬고요. 특정 열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얘 생략 이런 거 있었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txt나 pr는 되는데 hwp 안 되죠. 이게 한글 워드 프로세서거든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 여기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 요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엑셀과 액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엑셀 통합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엑셀의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여기에 외부 액세스 원본 데이터와 동기화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아까 해봤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위해서 액세스 파일의 특정 테이블만 우리 아까 외부 데이터에서 테이블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올 수 있었죠? 걔네 섞어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데이터 탭의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액세스 파일에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죠. 데이터 탭의 연결 그룹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됐을 것 같아요. 연결 그룹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뭐 삭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쿼리를 편집하거나 여기에서 옵션들에 대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속성이 아니라 연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속성이 아니라 연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 나오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 그룹에 속성을 누르지 말고 네, 연결 그룹에 연결을 눌러야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제거하거나 지우면 안 되는데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중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여러 테이블에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테이블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고요. 얘네를 앞에서 우리 봤었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웹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표만 가져올 수 있다고요. 표만. 액세스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속성 대화 상자예요. 연결해서 속성이요. 여기에 가보니까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게 새로 고침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간격도 지정할 수가 있고 파일을 열 때 데이터를 새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열을 때 연결되어 있는 애를 자동으로 갱신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 연결된 데이터의 새로 고침 실행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새로 고칠 수 있고 좀 전에 봤죠 옵션에서 외부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통합 문서를 저장하여 통합 문서 파일 크기를 줄일 수도 있다. 새로 고침 옵션에 따라 옵션에서 다른 작업에서 새로 고침을 선택하면 올랩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서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 엑셀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열려있는 통합 문서가 여러 개면 각 통합 문서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된다.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 새로 고침을 자동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옵션에 있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데이터 범위 속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쿼리 정의, 새로 고침 이런 거 있었는데 인접한 행의 수식 자동 채우기 이런 거 없었죠. 이번엔 연결 설정이에요. 연결 옵션. 통합 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시트, 이름, 위치, 쉘 범위, 값 수식 등의 통합 문서에 사용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우리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면 여기에서 연결이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속성 눌러주면 연결 속성이 가고 여기에서 우리 새로 고침 지정할 수 있다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또 새로 고침도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도 할 수 있다.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통합 문서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이건 우리 앞에 중복되는 내용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제거해도 통합 문서 외부에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통합 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시트, 이름, 위치, 쉘 범위, 값, 수식 등 통합 문서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그랬고 연결 속성 여기에서 일정한 거 된다 그랬죠.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칠 수 있는 옵션 보셨죠? 연결을 제거하면 네, 그대로 남는다.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예요.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새 워크시트로 선택하면 새 워크시트 A1 셀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다. 아까 그냥 넘어가서 못 보셨을 텐데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입력 시작 셀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요거 앞에서 보셨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해가지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찍어주고 데스크탑에서 우리 여기에서 이 파일 이번에는 학생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학생의 학번 이름, 학과의 학과 코드 이렇게 다른 필드에 있는 애들도 몽땅 가져올 수 있다 했어요. 연결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침 눌러주고 여기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벗 테이블 할 때 이게 한번 보실 겁니다. 새 워크시트 하면은 새로운 워크시트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새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수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조인되어 있어야 되겠죠. 원래 파일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자, 엑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만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시트 A1 셀이 기본 선택되어 있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시트 A1 셀이 기본 선택되어 있어요? 아니요. 기존 워크시트의 A1 셀이죠.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체크되어 있다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 봤던 애들 좀 중요한 애들이 좀 많았어요. 내용도 많고 하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보여드리려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